이번 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슈와 키워드는 미키 17과 멀티플입니다. 사실 미키 17은 그의 전작들인 설국열차와 기생충의 연장선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영화에서 다뤘던 자본주의와 계급 문제를 미키 17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화의 기본 플롯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키 17에서 흥미를 끄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멀티플입니다. 하나의 키워드에 자영업의 몰락, 자본주의 지배와 피지배 시스템, 변증법, 메타인지, 물음, 시민, 변혁 등 만만치 않은 이슈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 정치의 얼굴들과 거리를 메운 군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를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영화를 본 관객들은 감독이 소개한 것처럼 단순한 미키와 나샤의 사랑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키는 저와 같은 자영업자 출신입니다. 소규모 광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하루 평균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여름휴가도 없었죠. 그 정도로 일하지 않으면 대기업을 갑으로 모셔야 하는 을의 생존은 불가능했으니까요. 미키 역시 자영업에서 몰락한 인물입니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사채업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극한의 선택을 합니다. 지구를 떠나 얼음행성의 익스펜더블로 지원한 것이죠. 죽는 것이 직업인 노동자이자 기성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소모품 인간인 익스펜더블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죽는 게 직업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복제될 테니까요. 영생이라는 보상이 주어진 셈입니다. 제목 미키 17에는 복제라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지만 복제가 이 영화의 핵심 키워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제는 현상 유지를 의미할 뿐이고 영화 후반부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혁명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익스펜더블 시스템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행성에는 한 명의 익스펜더블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뜻밖의 사고로 인해 미키 17과 새로 복제된 미키 18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17과 18.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죠. 죽은 미키는 더 이상 복제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죽어도 다시 프린팅 되었기에 두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미키에게 죽음은 공포가 됩니다. 멀티플이라는 사건이 미키에게 진짜 죽음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놓고 대립하게 된 또 다른 나의 등장은 즉자적 나로부터 대자적 나로의 자아분리가 일어나고 그 공포는 메타인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두 미키를 성장시킵니다. 분리된 두 미키의 공간 사이에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물음과 자각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과 자각은 변화의 에너지가 되고 체제를 향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봉준호 감독은 미키 17을 미키의 성장 영화라고 소개했는데 저는 여기에 공동체의 성장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을 외쳤던 노무현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스턴버그와 심리학계 거장들이 쓴 지혜의 탄생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은 무수한 분야들로 나뉘어 있으며 특정 측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은 통제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반면 지혜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달린 문제이다. 전문 지식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측면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시작하는 현상의 물음에 대한 함수이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이 책은 곧바로 미키 17과 18에 닥친 멀티플의 해석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지배된 몰가치한 행태와 오직 빨갱이의 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일군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024년과 25년 겨울, 우리가 함께 목도한 답답한 현실에서 2주의 이슈와 키워드로 미키 17과 멀티플을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2050년 얼음행성 마셜이라는 미지의 시공간으로 관객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만난 주인공 미키는 빚을 진 자영업자라는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2050년이라는 먼 미래, 얼음행성이라는 낯선 공간은 SF 실현을 위한 영화적 설정일 뿐, 2025년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시민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준호는 참 영리한 감독입니다. 지금까지 신호를 읽어라. 이주의 청기홍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